자, 이렇게 콘덴서를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이제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C0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이고, 그래서 C0는 합성 정전 용량 C0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C1, C2, C3고 Cn인 N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은 그 전 시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쭉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합성 정전 용량 C0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이제 저항에서 여긴가? 저항에서 직렬과 병렬 접속이 있었죠. 콘덴서에서의 직렬, 병렬. 왜 역자를 자꾸 쓰지? 내 치매인가? 하여튼 식이 이렇게 R과 C 사이의 식이 이렇게 교차되니까 학생들이 굳이 외워야 된다면은 뭐 둘 중에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 이렇게 계산할 때 이런 관계라는 걸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크게 많이 외우지 않고서도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콘덴서 두 개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죠.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C1, C2분의 C2 더하기 C1분의 1이 되죠. 이 분모가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C1 더하기 C2분의 C1, C2 이렇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는 저항도 병렬 연결했을 때 연결할 때는 어때요?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 보면은 R 자리하고 C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보면은, 자, 이거는 학생들이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콘덴서에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전하가 축적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하는 나중에 결국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전 용량 C 페럿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하 V를 가했을 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Q는 CV고,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때 여기에 쌓이는 에너지의 크기는 W는 2분의 1 CV 제곱 줄. 그래서 얘는 딱히 딴 데서 연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학생들 시험 보러 갈 때 이것만 외우고 가면 돼요. 이걸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맞추긴 해야 되니까 이제 굳이 뭐 여기서까지 막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그때 잠깐 외워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체와 유전분국,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전극과 전극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은 이제 콘덴서 용량이 커졌죠. 그게 얘랑 관계가 있어요. 얘랑 관계가. 자, 콘덴서 두 전극판 사이에, 이게 마우스로 그리는 게 쉽지 않아. 두 전극판 사이에 또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두 전극판 사이에 콘덴서는 이제 이 사이에 유전체를 채워요. 이 전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채워요. 여기. 그럼 유전체를 채우는데 이 유전체들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전극판 사이에 가령 플러스 전압과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은 자, 이 둘 사이에 너무 얇아요. 전압을 이렇게 가게 돼요. 전압을. 그러면은 이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쪽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전개. 아까 얘기했던 전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전개의 세기는 D분의 V라고 하면 V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할까? 이 둘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면은 자,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두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이렇게 삽입했을 때 이렇게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유전체가 알갱이로 표현을 할게요. 이 유전체 알갱이가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 입자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전하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 알갱이네 이렇게 이 전기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극성을 띠는 알갱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분극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체가 분극되어서 극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런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자, 봐봐요. 여기 이 일렉트릭 필드 여기 가해지는 이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면 이게 더 강하게 일어나요. 더 강하게 일어나고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은 얘가 좀 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에. 그러면은 자, 내가 여기서 E는 D분의 V라고 했죠. 그쵸? D가 짧을수록, 이 D가 작을수록, 거리가 짧아질수록 어때요? E가 강해져요. E가. 이 일렉트릭 필드가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져. 그러면 이 유전 분극이 더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 하나가 이렇게 분극돼서 전하량이 갖고 반대부의 점전하가 몹시 근접하여 존재하는 걸 뭐 쌍극자라는 거는 뭐 일렉트릭 다이폴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 쌍극자라는 거는 이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이거 이 입자 하나가 이렇게 뛰는 거, 입자 하나 내에서 이렇게 뛰는 거, 이런 성질을 갖는 거를 이제 쌍극자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전하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이렇게 쌍극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자석 있죠, 자석에서 N하고 S, 이게 자석은 이만한 자석을 이 조각 내서 깨잖아요. 이만 깨지?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쪼개져 있지, 이래도 NS가 형성이 돼요. 잘게 아무리 잘게 쪼개도 NS가 계속 유지가 돼. NS가 이런 애들을 쌍극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영어로는 다이폴이라고. 극성이 두 개가 있는 거, 이걸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장 안에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전기장의 세기가 강할수록 이제 분극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배터리 두 전극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은 이게 콘덴서의 용량이 커지는, C가 이게 증가하는 그런 형상이 벌어져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 매일 펑펑 터지면서도 이 간격을 좁히려고 모든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전기장을 가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유전체가 이렇게 유전 분극이 일어나요. 이렇게 유전 분극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유전 분극들이 이렇게 일어나. 얘네들이 뭐냐면 전하가 쌓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극성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충전할 때, 그런 다음에 이제 충전 다 된 배터리를 전기를 먹는 장치에다 이동시켜 사용하게 되면 이 유전 분극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조금씩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콘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전 분극에 의해서 전하가 쌓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체와 유전 분극을 보면은, 유전율은 같은 1V를 가했을 때 유전 분극이 얼만큼 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유전체의 유전율이 크고 작고 이런 그 값이 결정이 돼요. 전개하에서 얼마나 분극이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유전율이에요. 앞에 이 전기장하고 이 선이 얇지 지금, 너무 얇아 이거. 전기장에서 보면은 E는 뭐 4파이 입시론 분의 1분의 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돼 있었지. 그 식에 얘가 유전체 유전율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C는 입실론 D분의 A였지. 자, 얘도 이거야. 얘도 이거. 그래서 강유전체는 비유전율이 상당히 큰 물질을 의미하고, 상유전체는 그 외에 보통의 유전체. 그러니까 강유전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캐패시터나 콘덴서나 아니면 배터리 만드는데 강유전체가 이용이 되겠죠. 이게 약한 애들은 하면은 전하 쌓이는 양도 적기 때문에 약한 애들은 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앞전기 효과. 원래 이게 막 움직이는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기서는 안 되나 봐. 강유전체에 압력을 가하면 내부에 유전 분극이 생겨 전압이 발생하는, 자, 이 현상이 뭐냐면 앞전기 효과인데, 자, 영어로는 우리 학생들이 초음파 너네 배웠나? 네. 1학기 때 배웠지? 그치? 자, 이게 영어로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로 쓰면은 너희들이 아는 단어.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 얘가 뭐야? 초음파. 옆에서 지민이가 좀 어이없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얘가 초음파에서 앞전기 효과가 뭐냐면 초음파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데 이용을 해요. 앞전기 효과가. 강유전체에 압력을 가하면 내부에 유전 분극이 생겨 전압이 발생하고,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얘는 이 반대, 이 현상도 일어나고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외부에 전압을 가하면은 이 물질에 외부에 전압을 가하면은 이 물질이 이렇게 물질 내부에 압력이 발생해. 압력에. 그래서 외부에 전압을 가해주는 전압,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을 가하면 얘네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동작을 시킬 수 있나? 옛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 외부에 가해주는 전압을 바꿔주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 얘가 움직여. 오른쪽 그림을 봐봐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바깥에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에 진동을 전달하는가. 공기에 이렇게 진동을. 그럼 이제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의 주파수를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 주파수하고 맞춰서 가해주면 이 물질이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면서 외부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음파가 이렇게 발생해. 음파가. 그러면 초음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 진단장치에서 사용하는 그 주파수로 외부에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음파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초음파 대역의 음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켜놓고 할까? 자, 그 다음 결정에 전개를 가하면 결정 왜곡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자, 남학생들 그 라이터 있지, 라이터.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나 뭐 라이터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니까 딱 소리 나면서 라이터가 켜지는 것들 있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앞전기가 들어있어요. 앞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라이터로 그 물질을 외부에서 압력을 탁 가하는 거잖아요. 딱 소리 나는 순간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해요. 고전압이. 물론 전극 간의 간격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절연이 그 전극하고 이 사이에 딱 소리면 나면서 충격을 주게 되면 여기 전압이 발생해. 여기 전압이 발생해. 그럼 이 사이에 전극 내에 이
결연이 깨지면서 이 불똥이 이렇게 튄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가스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가스가 있으면 가스에 불이 붙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터가 동작을 해요. 물론 이제 학생들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보면 끝까지 돌리면 딱 소리 나면서 불 켜지잖아. 거기에도 물론 이게 다 쓰여요. 앞전 효과가. 자,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는 큐리브인의 남편이 아마 발견했을 까요? 그래서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로 아마 노벨상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그게 여기서 말한 그 앞전개예요. 이렇게 해서 그 외부에 전압을 가하면 이런 식으로 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서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번 수업은 이번 장이 끝났으니까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석 있죠? 자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학생들 추석 다 잘 보내고 추석 끝나고 봅시다.